있었거든요. 어제만 하시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시장입니다. 오늘 경북대 학생들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경북대학에 왔습니다. 먼저 제가 몇 마디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질문을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문과가 아니고 이과입니다. 지금도 아마 고등학교에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죠. 나는 이과입니다. 내가 72학번인데 18살 때 이제 대학을 처음 들어갔는데 원래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과를 지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의과대학을 안 가고 입학시험 아마 20일 전에 문과로 바꿨습니다. 그때는 이과에서 문과로 가려면 국어 고문이 빵점을 맞아야지 가던 시대입니다. 국어가 출제를 하면 현대문이 한 60점, 고문이 한 40점, 6대4 비율로 출제를 하는데 문과에서는 고문을 가르치지만은 이과에서는 아예 고문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과에서 이과 가기도 어렵고 또 문과에서 이과로 올라오면 수학에 미분적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학 1이 있고 수학 2가 있었기 때문에 문과에서는 또 이과로 오기가 어렵습니다. 미적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과에서도 문과로 가기 어려운 것이 그때는 본고사 시대였습니다. 그냥 예비고사는 합격만 하면 대학 입학 자격시험을 주는 제도였기 때문에 본고사를 치러야 되는데 문과에서 이과로 가기도 거의 불가능하고 이과에서 문과로 가기도 불가능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과에서 문과로 집안 사정으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포기하고 문과로 바꿔가지고 대학을 서울로 가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물론 그때 국어 시험 보면서 고문은 빵점 먹었지.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째 다른 과목으로 시험을 잘 보는 바람에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북대학교의 대한민국 내 위상은 전국 통틀어서 4등 내지 5등 정도였습니다. 경북대학교의 위상이. 한강 이남에서는 단연 1등이었고 그러니까 전국의 순위를 통틀어도 입학서열이 4등에서 5등 그 사이가 경북대학교였고 의과대학은 2등, 3등을 다투던 그런 시절입니다. 물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1등이었고 2등이 연세대학 의과대학하고 경북대학 의과대학이 비등비등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경북대학교 위상이 저희들이 대학 들어갈 당시에 72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대한민국 내에서 대학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았었다. 그런 경북대학이 지금 왜 우리가 들어갈 때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의 삼류대학 줄만 서면 들어가던 그 대학보다도 왜 서열이 밀렸을까요? 지금 밀렸잖아요. 옛날하고는 판이 아주 틀리죠. 왜 서울에 있는 우리가 대학 들어갈 당시에는
줄 서면 들어가던 대학보다도 지금 경북대학 서열이 밀려 있습니다. 왜 그래 조락을 했을까요? 그것은 경북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북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대구 경북의 지역사회가 전부 이건 한번 되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대구도 그렇습니다. 해방되기 이전에 대구는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놔두고 도시의 서열이 서울, 평양, 대구였어요. 비근한 예로 서울의 경기고등학교가 1고보라고 했어요. 평양고등학교가 2고보였어요. 3고보가 대구 경북고등학교였어요. 천주교 같은 데는 서울대주교, 평양대주교 있고 대구대주교가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3대 도시라고 하면 서울, 평양, 대구였어요. 그런 대구가 지금 왜 GRDP가 전국에 꼴찌고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주요 산업들이 없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을 거예요. 왜 도시가 쇠락했을 거예요? 이것은 대구 경북에 있는 모든 그 주도 세력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가장 큰 거는 첫째가 폐쇄성입니다. 지역적 폐쇄성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심지어 이 대구에서는 대구 출신이 서울 올라가서 성공한 사람은 서울 TK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구에 남아서 있는 사람은 대구 TK라고 합니다. 같은 TK 출신인데도 대구 TK, 서울 TK를 구분합니다.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30년 동안 인재를 배척하고 대구에 들어온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이 없어요. 그게 기업도 배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대구의 사정이 전국 꼴찌가 돼버렸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도시가 되고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구 경북의 GRDP가 수도권 GRDP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비교가 안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은 게 30년입니다. 아직도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카르텔을 깨지 못하면 대구 경북은 더 이상 재기할 수도 없고 희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를 내가 하나 들어줄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만든다고 할 때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 나는 그때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25명 중에 유일하게 내 찬성을 해준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구의 모든 일간지 주도 세력들은 가덕도 신공항 반대만 외치고 또 그 찬성해준 저보고 배신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같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식견으로 대구 경북을 끌고 갔으니까 대구 경북이 다 몰락한 거예요. 내가 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했을까요? 어차피 그거는 정치적으로 통과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찬성해 줘버리면 TK 신공항을 만들 때 우리가 제대로 만든다고 할 때 부산 경남에서 반대를 못해요. 그 반대를 대구 경북에서 반대한다고 집회하고 난리 쳐본들 그게 통과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식견으로 대구 경북이 똘똘 뭉치고 있으니 30년 동안 졸아갈 대로 졸아가고 추락할 대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그거는 벗어나야 돼. 기득권 카르텔을 깨야 돼. 그거 깨지 않고는 대구 경북은 다시 재기하기도 어렵고 일어서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폐쇄성을 극복해야 돼. 인재를 받아들이고 기업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열린 TK 정책으로 가야지. 꼭꼭 문 닫아놓고 자기들끼리만 해먹으려고 덤비니까 다 망해버렸다. 지역이 망하니까 대학도 망하게 되죠. 대학도 추락하게 되죠. 지역이 망하는데 대학만 사람이 몰릴 수 없잖아요. 인재가 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대구 경북이 다시 한번 재건을 하려면 이런 폐쇄성과 기득권 카르텔을 깨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대구 경북이 다시 일어설 기회도 없고 경북대학도 과거 한강이남에서 최고의 대학 서울에 통틀어도 4등 5등 하던 경북대학이 지금 서울에 과거 삼류대학으로 줄 서먹어 들어가는 대학보다 훨씬 그레이드가 낮아졌어요. 근데 그거 극복 못합니다. 그래서 대구 미래 50년을 위해서는 우선 그 두 가지 전제를 다 깨야 된다. 깨고 이제는 탁 트인 세상으로 대구 경북이 뛰쳐나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예. 토론 설명만 조금만 드리고 진행 방법만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 하지 말고 그건 사회적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고 사회적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자유로이 질문하세요. 아니. 자유로이 질문하고 내가 자유로이 답변할 테니까. 시장님 질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저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 양옆에 무선 마이크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마이크 쥐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행하십시오. 저는 식품상황경제학과 대학생 1과학번 김민호입니다. 우선 제가 첫 질문 드려서 제가 좀 많이 떨리는데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지지했던 소방의 국가직화를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2020년 4월 1일에 소방 조직은 국가직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권이나 인사권은 이제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방직이 국가직이 됐는데 월급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국가직이 됐으면 국가에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기 위해서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해놓고 예산은 우리한테 퍼넘기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변칙적인 형태입니다. 국가직이 됐으면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월급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지방에서 월급 주고 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직이 되어 있다가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을 원하니까 국가직으로 이제 인심은 써야 되겠고,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인심은 썼죠? 그 돈은 안 줘. 그러니까 아주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통상학부 재학 중에 17학번에 안태하라고 합니다. 우선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저 또한 한 명의 청년으로서 기득권을 타파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위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구시의 청년 정책이 네. 삼성 창조 캠퍼스 등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청년 센터도 있고, 근데 이 대구시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이 만 19세부터 39세로 정의되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많은 청년 정책들이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한 청년이 또 한 사람이 지역 이동을 하는 게 첫 번째가 대학교 입학 시기고 두 번째가 대학 졸업 후 취직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대구시의 정책 또한 그 사람들, 특히 고등학교 대학생에게 맞춰서 좀 그들에게 좀 더 마케팅도 많이 하고 또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기 계신 학교 관계자분들, 학교 교수님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학생들에게 독려해 주시고, 또 뭐 출석이 인정되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도 강력한 지원을 통해서 정말 학생들이 또 한 명의 청년이 어떠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뭐 기초적인 출석 인정이라든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엔 분류 기준으로 하면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66세부터 79세까지가 장년입니다. 그리고 노년을 80세부터 100세까지가 노년이라고 합니다. 유엔의 분류 기준입니다. 100세 시대에. 청년 정책을 지금 학생도 지금 질문을 했는데 그런 단기적인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나는 청년 정책을 하면서 쇼처럼 보여주시기에 청년 정책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요.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을 하려면 청년들한테 입학할 때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되겠고, 졸업할 때 자기가 어느 직장에 갈 수 있는지 선택의 자유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에 무슨 청년 아르바이트 자리 많이 만들어준다, 그건 의미 없어요. 그건 일시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라고 발표한 게 대학 강의실 불 끄기 정책이 있었어요. 대학 강의실에 불 써 있으면 그 불 끄는데 알바하면 돈 주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거는 청년 일자리도 아니고 알바도 아니에요. 그거는 국가 예산 낭비예요. 제대로 된 걸 하려면 산업 재배치를 해야 돼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산업이 전국에 골고루 재배치가 돼야 돼요. 그게 지방시대입니다. 산업 재배치는 지금 국가가 강제해서 재배치가 되질 않습니다. 자, 지난 30년 이상 수도권 억제 정책을 해왔어요. 지방 살린다고. 근데 지방이 살았습니까?
수도권 대학 정원도 억제를 해왔어요. 지방대학 살았습니까? 그 자유시장 경제 논리와 어긋나게 정책을 펴가니까 수도권도 죽고 지방도 죽는다. 왜 수도권에 일자리는 청년들 일자리는 많고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을까요? 산업 재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왜 수도권에 첨단 산업이 몰려 있을까요? 첨단 산업은 전부 항공화물로 수출을 합니다. 근데 인천공항을 통해서 수출하는 게 우리나라 모든 항공항공의 98.2%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첨단 기업이 수도권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을까요? 못 내려오죠. 첨단 산업이라는 거는 이거는 납기가 분초를 다툽니다. 전부 항공화물로 수송을 하고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지방에 왜 못 내려올까요? 여 내려와서 우선 거기에 부합하는 인재도 없고,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문화시설, 의료시설, 주거시설, 교육시설, 이게 완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 만들어서 올라가는 물류 비용만 하더라도 그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산업재배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 70년대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경제가 발전됐어요. 근데 지금은 하늘길입니다. 세계로 나가는 하늘길을 열어줘야지 그 하늘길 보고 기업들이 몰리고 첨단 산업이 오고 거기에다가 하늘길 열고 교육 환경 잘 만들어주고 의료 환경 잘 만들어주고 문화 환경 잘 만들어주면 자연적으로 수도권에 살 필요가 없어요. 경기도 일원의 공장 용지가 평당 1,000만 원씩 합니다. 근데 대구 경북에 만약 내려오면 우리는 그린벨트 풀어갖고 평당 10만 원에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통합신공항이 대구 미래 경북의 50년 미래라고 했는데 이거는 100년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핵심 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년 전부터 통합신공항을 인천공항에 다음 가는 중추공항으로 만들어야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권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인재도 몰리고 돈도 몰리게 된다. 젊은이들이 서울 갈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통합신공항법 그거 특별법 통과시키려고 대구시에서 전력을 다하는 게 앞으로 100년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청년 정책이란 그런 겁니다. 대학 들어갈 때 선택의 기회가 있어야 되고 졸업하고 난 뒤에도 선택의 기회가 많아야 돼요. 왜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갑니까? 수도권 가면 선택의 기회가 많거든. 근데 여기 있어 본들 제대로 된 기업이 있습니까? 앵커 기업이 없어요. 제일모직이 떠나고 난 뒤부터 삼성그룹이 떠나고 난 뒤부터 대구 경제는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대구는 섬유로 큰 도시입니다. 섬유로 대구를 컸는데 섬유라는 그 업종들이 70년대 지나면서 쇠락하기 시작하면서 대구의 쇠락도 같이 온 거예요. 그럼 섬유가 쇠락할 때 산업구조를
개편을 하고 새로운 신산업을 찾았어야 되는데 대구 경북에 있는 주도 세력들이 그 신산업을 찾지 않고 우리끼리 하자 똘똘 뭉쳐서 한 게 30년이에요. 그래 하다 보니까 신산업도 없고 꿈과 희망이 없는 도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줄여가는 것은 통합신공항하고 통합신공항을 인해서 유발되는 대기업 유치하고 그 다음에 신산업 그걸 지금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청년 정책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듯이 뭐 해가지고 뭐 청년 정책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나는 그 정책 못하게 합니다. 그 해본들 무슨 도움이 돼야지. 청년들한테 영구적으로 도움이 되고 앞으로 도움이 되는데 일시적으로 반짝 도움이 되는 거 그걸 청년 정책으로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또 네, 우선 앞서 말씀하신 것들 정말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경북대학교 학생이기 앞서서 평생 대구 시민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최근에 통합 신공항 유치를 비롯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유치나 자동차 UAM 산업 유치 등 미래의 대구를 위한 준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더해서 기존에 대구에 위치한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1, 2단계나 아니면 신서혁신도시, 테크노폴리스 등 대구 내에 위치한 다양한 산업단지와 혁신도시가 현재 구상 중이신 미래대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지나 아니면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구 산업단지는 거기에 신산업 유치라든지 첨단 산업 유치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2차 산업 그 중심으로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건 유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산업 유치할 만한 새로운 산업단지를 연말까지 우리가 스마트 산업단지를 새롭게 지금 만들려고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보육학과 주영준. 이 자리에 참여하기 전 주변의 선후배 그리고 동기들에게 대구에서 계속 살아가기에 어떤 점이 제일 불편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온 답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자리 문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대구 버스 937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하늘길을 열어서 만들겠다고 충분히 비전이 제시된 것 같아서 버스 문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37 버스는 시제에서부터 만촌 그리고 동대구, 경북대로 오는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대구랑 경북대 그리고 만촌을 잇는 노선이 937밖에 없기 때문에 937에는 항상 사람이 수십 명씩 넘쳐가지고 학생들이 통학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937 버스의 노선 변경이나 배차 시간, 배차 간격을 어떻게 바꿔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버스, 지하철, 그 다음에 지상철 전부 특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책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대구가 지금 잘못된 게 대중교통 수상 분담률이 전국에서 최하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지하철 분담률이 200%거든요. 우리는 20% 조금밖에 안 돼요. 그만큼 대구가 지금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파격적으로 낮습니다. 방금 학생이 말씀하신 것도 아마 노선이 잘못됐을 거예요. 응? 불편하거나. 응? 그래서 버스,
지하철, 그다음에 대중교통 전체하고 지금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데가 무상급식을 또 특별감사를 실시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 특별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비리 많은 데입니다. 내가 경남지사를 할 때 경상남도 무상급식 특별감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민주노총하고 내가 1년 반 이상 전쟁을 했어요. 감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정교조 출신 교육감이 딱 들어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한 해에 너희들한테 주는 게 700억 이상을 주는데 연말 되면 우리가 산하기관에 1,000만 원 준 것도 감사를 한다. 돈을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다음에 주든지 안 주든지 할 거 아니냐. 근데 교육청에 우리가 넘겨주는 돈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전부 기초단체하고 합치면 1,000억 가까이 되는데 매년 가는데 그걸 받고도 어디 썼는지 너는 알 필요 없다? 그게 말이 되냐?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국민들한테는 그게 내가 무상급식 반대라고 좌파들이 그런 식으로 선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만 그 뜻으로 한 게 아닙니다. 무상급식 비리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제대로 된 급식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된 건데 그게 정교조 교육감하고 좌파들한테 몰려가지고 내가 1년 반 동안 내가 그럼 돈 안 준다. 지원금 안 준다. 이게 도민들의 세금인데 이 세금을 너한테 줘놓고 어떻게 쓰였는지 니는 알 필요 없다? 그럼 줄 수가 없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대치하다가 저 감사를 실시했어요. 감사를 실시하니까 1,500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비리가 많아가지고 그 아마 재판받은 사람이 한 30명 될걸요. 고발하고 그러고 난 뒤에 경상남도 도내 급식이 깨끗해졌어요. 급식의 질이 높아졌어요. 마찬가지로 강은희 교육감하고 내가 협의해가지고 여는 정교조 교육감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가지고 지금 무상급식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대구 지역에 아마 급식이 질이 파격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서울 같은 데 가보면 경기도하고 무상급식에 돈 빼먹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가 자기들 자금줄이야. 근데 그거 감사하겠다고 덤비는 지자체 단체장이 없거든. 없어요. 돈은 이래 매년 주면서 돈은 수천억을 주면서도 우리가 준 돈 어떻게 쓰였나 보자. 그래 말할 배짱이 없어요. 서울하고 수도권은 진보 좌파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경남에서도 그건 감사를 해서 바로 잡았고 이번에 강은희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무상급식 감사를 전국에서 이제 2번째로 실시한 거예요. 2번째로. 내가 몇 년 전에 경남지사 할 때 그러니까 한 7년 전에 감사를 첫 번째 했고 이번에 무상급식 감사를 대구에서 2번째로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 초중고등학교 급식 비리가 사라질 겁니다. 여태 감사를 안 했거든. 그냥 놔뒀거든. 저끼리 다 빼먹고 하는 돈이
수도권에는 1년에 천문학적으로 빼먹습니다. 여기하고는 무상급식 규모가 틀려요. 서울하고 경기는 벌써 무상급식 그 예산이 조 단위가 넘어가요. 그게 이제 비리의 사각지대지. 대구도 아마 감사하고 나면 깨끗해질 겁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저는 본교 행정학부 재학 중인 정민섭이라고 합니다. 행정학도로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우선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부 수업 때 배운 내용에 따르면 대구 경북을 행정통합했을 때 인구 500만 규모를 유치할 수 있고 국제적인 항만과 공항을 유치하면 대국 다국적 기업이나 뭐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분권에 강화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학생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사실 그 제가 수강했던 교수님께서 네? 그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그 위원장이셔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럼 내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하게 되면 대구시장 경북지사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요. 그죠? 산하기관이 절반 이상 없어져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공무원의 정원수가 3분의 1 이상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 가능하겠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게 가능하겠나, 이 말이에요. 예? 산하기관에 지금 내가 통폐합한 게 18개를 11개로 이번에 통폐합을 했는데 그냥 통폐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야 돼요. 그리고 대구시장 경북지사가 이래 통합을 하면 경북이 통합을 하면 작은 군단위는 임명직으로 가야 돼.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되고 난 뒤에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이 선거로 안 뽑습니다. 임명직으로 갔어요. 그러면 군의군, 어선군, 칠곡군 다 임명직으로 하면 그 군수 나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방자치 시대로 돌아왔는데 관선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실무적으로 다 검토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통합은 하면 이기 좋고 저기 좋고 그건 학교 강단에서 할 이야기지. 아무런 실무적으로 쓸데없는 짓을 뭐 하려고 그거 하는데 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냐 이 말이야. 대구는 대구대로 열심히 살고 경북은 경북대로 열심히 살면 그거 자충 성수효과로 커지는데 두 개를 통합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권력 권한을 더 줄 것 같아요? 그러면 광주 전남은 통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전하고 충남은 통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대구 경북만 통합이 돼요? 불경 통합하자고 뭐 특별시 만든다고 하는데 그건 부산 중심으로 경남하고 울산을 협수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울산이나 경상남도에서 그거 응하겠어요? 이미 그거는 반시대적인 거야. 시대는 자치단체 시대로 가버렸는데 그걸 갖다가 억지로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나 이 말이에요. 그냥 뭐 교수님들이 강단에서 강의하기는 쉽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아무런 되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쩌요? 아무런 현실성이 없는 거고 지금은 전부 자치단체가 통합의 시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독립해 가는 과정입니다. 조그마한 자치단체도. 근데 지금 거꾸로 그래가지고 군의군이 25,000명밖에 안 되니까 너희는 임명적으로 가자. 그럼 군의군수 나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도 모르고 탕상공론이다 이 말이에요. 왜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나 이 말이에요. 그거 내가 일부 언론에 대구 일부 언론에 주도해서 하길래 내한테 묻길래 내 2년 전에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 아무리 현실 정치나 실무도 모르고 시대가 지금 각자 독립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걸 억지로 다시 엮어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러냐? 다시 그 교수님한테 가서 내 한 이야기 다시 해주고 그래도 통합해야 되느냐 안 물어봐요. 네. 네, 경제통상학부 재학 중인 21학번 김승주라고 합니다. 저기 공항이 이전하고 군의군의 첨단 산업단지를 짓고 그리고 공항 후적지에도 두바이식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말 환영하고 찬성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기 서구 그리고 북구 일대에 굉장히 넓은 공단 부지가 있습니다. 제3공단이 있는데 그 3공단에 가보면 청년이 없습니다. 청년이 없고 또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빈 상태로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대구시 내에서도 2차 산업 중에서도 굉장히 1차적인 기본적인 그 알루미늄 부품부터 해서 자동차 부품 그런 1차적인 부품들을 납품하는 공장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대부분 1인 영세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봤을 때 그런 지금 1차, 2차 중에서도 정말 1차적인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정책을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기업이 앞으로 이제 미래 희망 있는 기업이 있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묶여있는 한계 기업이 있어요.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보면 손해가 더 많은 기업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그걸 지금 국가지원이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하면서 기업의 생존을 계속 유지한다고 해서 그게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그런 한계 기업을 하느니 차라리 다른 업종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그걸 학생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한계 기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다시 한번 점핑을 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한계 기업은 가능하면 다른 업종으로 전직을 하는 게 맞아요. 또 감사합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문화행정직으로 일하고 있는 신민건 주임이라고 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지금 처음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행정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를 쓰고 활동하고 있는 또 청년 예술인이기도 합니다. 30대 청년으로서 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이고 청년 예술인으로서 시장님의 어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의 어떤 큰 로드맵이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능력 있는 예술인들이 대구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을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구를 빠져나가는 게 예술인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죠. 청년들도 빠져나가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진흥원을 전부 통합을 했습니다. 난립되어 있는 걸 전부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다행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서울을 능가합니다. 수준이. 그 외에 이제 다른 분야도 쭉 이제 연말에 문화예술진흥원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 검토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문화예술의 중흥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미술계는 어떻게 하고 음악계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뭐 다른 분야도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야 할지 연말까지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라고 하고 통합을 해놓고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통상학부 17학번에 재학 중인 최성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정말 인간 홍준표로서 되게 존경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꼭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때까지 질문하셨던 분들과는 좀 다른 질문인데 저는 이렇게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사실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뭐 시장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뭐 저거 해주세요 한다고 뭔가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제 주변에 뭐 대구는 살기 힘들다, 뭐 대구는 별로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문제 뭐를 가지고 이거를 실적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대구 시민들도 어떤 가치관의 변화나 좀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 청년들이 좀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한국 역사를 돌아봤을 때 뭔가 변화가 이끌어지는 거는 대부분 다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들한테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특히 대구 경북 저희 경북대학교 학생들만 봐도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보다는 뭔가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가 다시 혁신 도시가 되고 또 대구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저희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지 시장님한테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뭐 청년들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청하는 거는 나는 내 자식한테도 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살으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굽히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합니다. 내 자식들한테도 그래야 합니다. 청년들한테 뭔가 요구를 하고 강요를 하는 거 그런 시대는 이미 저희 아버님 시대 이야기지. 지금 청년들한테는 그래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자고 싶으면 푹 자고 그리고 공부하고 싶으면 죽으라고 하고 그럼 놀고 싶을 때는 화끈하게 놀고 엉매이지 말고 한번 살아봐라.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국 체전에서 만나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양반 술을 좋아해. 그런데 웃으면서 그랬어요.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눈치 보지 말고. 대통령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술 마시고 싶으면 당신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술 마시고 실수는 하지 마라. 조심하고. 그 지지율이 신경 쓰지 마라. 다음에 출마할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냥 열심히 일해라. 국민들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청년들한테도 내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구애되지 마라. 얽매이지 마라. 생각도 자연스럽게 해라. 그리고 몰두할 줄 알아야 돼. 몰입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산만한 겁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거는 그건 사람이 청년이나 어른이나 가장 경계해야 될 거예요. 자기스럽게 살아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다고 해서 범죄는 저지르면 안 되지. 자, 또. 감사합니다. 정치적 스탠스를 떠나서 홍준표 시장님을 전부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리기 좀 껄끄러운 질문인데 그래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홍준표 시장님 생각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거든요. 대구에 한계 기업이 너무 많고 솔직히 부산도 이제 인천한테 안 된다 그러는데 좀 한계 기업이 바뀔 때까지는 솔직히 뭐 위에서 내려오는 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청년들 입장에서는 홍준표 시장님이 만약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은 대구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갔으면 대구에 있었겠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갔으면 내가 병원장은 안 됐을지 모르지만은 정형외과 의사는 했겠죠. 대구에 있었겠죠. 근데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갈 기회가 없어가지고 서울로 갔죠. 대구를 매력적인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있으면서 난 중공식 볼 생각 초도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실적작지식으로 정책을 할 생각도 초도 없습니다. 대구 경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예요. 그게 첫째 출발이 공항이에요. 공항 때문에 티웨이도 서울에서 우리가 아무런 조건 제시를 하지 않아도 지발로 내려오는 거예요. 공항 때문에 UAM 사업도 우리하고 하자고 재벌 기업에서 제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대구하고 접촉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2의 인천공항 같은 게 대구에 생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 진력을 다하고 대기업이 지금 우리하고 접촉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항입니다. 자, 이상하면 되겠죠? 더 하면 되겠죠? 자, 고맙습니다. 네, 오늘 포럼을 위해 참석해 주신 홍준표 대구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래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문과가 아니고 이과입니다. 고문이 빵점을 맞아야지 가던 시대입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포기하고 문과로 바꿔가지고 경북대학교 의사님 한 2등, 3등을 다투던 그런 시절입니다. 저희들이 대학 들어갈 당시에 72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해방되기 이전에 대구는 대한민국 천주교 같은 데는 서울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구 나는 그때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25년 중에 유일하게 내 찬성.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같고 한 지각 동안 내 그 반대를 대구 경북에도 어렵고 이래서도 어렵습니다. 이제가 오질 않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기 위해서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해놓고 삼성 창조 캠퍼스 등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청년 센터도 있고, 근데 이 대구시 66세부터 79세까지가 청년들한테 입학할 때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되고 대학 강의실 국학이 정책이 있었어요. 대학 강의실에 국세 그 자유시장 경제 논리와 어긋나게 수도권처럼 문화시설, 의료시설, 주거시설 대구 경북에 만약 내려오면 우리는 그린벨트 풀어갖고 평당 10만 원에도 제공해요. 중추공항으로 만들어야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권이 생긴다.